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조상 땅 찾기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理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한눈에 들어오는 맥 잡는 실전 경매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경매의 핵심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항상 요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먼저 이 조상 땅 찾기를 꼭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요. 먼저 이 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지분권자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전체 100평입니다. 근데 갑이 97평을 갖고 있고요. 을이 3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지분의 특성은 형질 변경이나 건축 허가 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전체를 매각을 한다.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3평의 지분권이 평상시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갑이 무엇인가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 을한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받지 않고서는 전체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을 입장이면 얼마를 주면 동의해 주겠습니까? 이거는 알박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 지분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97평도 지분이에요. 각자 가능을 하지만 결국 을한테 동의받지 않으면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하락되겠죠. 이 제자분 중에 이 갑의 지분을 사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사장님께서 이 물건을, 이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 하면서 계속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사시면 된다. 왜? 싸게 파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재개발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뭔가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은한테 동의받아야 되니까 은한테 어마무시한 금액을 지불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시라. 제일 좋은 것은 을 지분까지 같이 엎어서 사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97평도 지분이기 때문에 개발 행위할 때는 반드시 을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7평이 경매가 되었어요. 감정은 1억이고 시세가 2억이다. 그러시면요. 이 을은 할 수 있는 것이 공유자 우수매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분 강의를 반드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수매수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최저 금액 1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항도 되고요. 유찰되게 되면 70%도 금액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치는 어마무시한 가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 1억의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 평상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뭐 경매가 된다든지 을이 갑이 뭐 개발 행위 한다 할 때는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조상 땅 찾기를 해보라 그러면 뭐 지분 조금밖에 못 받을 것인데 왜? 상속이 되니까요.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분 가치가 어마무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경매가 되게 되면요. 이 다른 지분권자가 경매가 됐다. 그러면 공유사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해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 땅 찾기란 이 소유권이 되지 않는 조상 땅들, 버려진 땅이라고 그러죠. 이런 땅들을 찾는 것을 우리 조상 땅 찾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 땅 찾기를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시군구에 가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종합문현실 그리고 도청 토지정보과에 가셔가지고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건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본인 상속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필요 서류들은 현장에서 발급받으면 되니까 신분증만 들고 상속인이 된다라고 싶으면 한번 가보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청 방문할 때는 3시간 소요가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일의 시간이 걸리니까 현장에 직접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자 사례를 보시면요. 여기가 대구의 가장 핫한 연호지구입니다. 이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이 본인 조상님들은 재산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 그 조상님들이 재산이 많았다. 근데 조상님 중에 한 분이 이 노름을 좋아하셔가지고 재산을 다 날렸다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 제자분이 사모님을 모시고 이 시군구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도장 땅 찾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호지구에 세 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동명 지역에 두 필지를 찾았습니다. 이 연호지역 같은 경우는 이 풀린 지역인데요. 여기는 평당 지금 1000에서 20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조상님이 노름장에서 등기 필증을 이렇게 던져줬다는 겁니다. 맡기고 노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 필증만 넘겨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등기 필증만 던졌으니까 집문서죠. 던졌으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조상님한테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후손들은 다 탕진해서 우리 땅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가서 이 조상 땅 찾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호지구 세 필지와 동명 두 필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등기부 등본에 후손들 중에 또 한 분이 또 경매가 됐던 겁니다. 다른 분들이 저렴하게 낙찰받아 갔어요. 만약에 이 사모님이 빨리 알았다 그러면 공여도 매수권 행사해서 결국 그 지분을 최저 금액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마무시한 수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조상 땅 잡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분이 경매가 될 경우에 그걸로 빨리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어떤 주지분권자가 개발한다 그러면 가치를 또 발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등기부 등본의 주소가 우리가 변경이 되어 있어, 실제 이사를 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거 주소에다가 통지를 하고 경매를 그냥 진행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의 주소도 변경시켜 놓는 것도 좋은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등기를 반드시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이 칠곡군청에서 전화 왔어요. 아버지한테 재산세 내라 하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를 내라고 하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칠곡에 이 동명인데요. 땅이 없는데 무슨 재산세를 내냐 하면서 항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곡군청에서 이분이 아버지가 그냥 예스 하고 넷을 쓰면 그 땅을 아버지 명의로 해주겠다는 건데 아버지가 모르시니까 결국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칠곡군청에서는 어떻게? 다음 차순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재산세를 잘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권리가 넘어간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을 아들이 알고 저한테 강의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지역군청에 빨리 가라. 군청에 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잠깐 이성을 잃으셔가지고 그랬다. 이 아버지한테 재산세를 부과해두고 내가 낼게 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군청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지역군청은 하는 이야기가 벌써 갑한테 해가지고 지금 이전이 됐으니까 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무효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조상님들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부동산에서 조금만 했다 그러면 이 몇 억의 가치가 있는 땅이었어요. 땅이 상당히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가 이렇게 항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땅이 다른 분의 명의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잔금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불하고 지금 갑이 애한테 매도했어요. 잔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뭐 동네 이장님들이 뭐 중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등기 이전 해주지 않고 돈만 받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 이 갑이 들어가셨으니까 을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B는 A가 돌아가셨으니까 B 같은 경우서는 결국 전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 땅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A가 갑이 돌아가시면 이 땅이 누구 땅이 되느냐? 결국 이 을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을이 전환세를 잘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전환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살아 계셨으면 옛날에 돈 지불했으니까 넘겨주세요 하면 양심상 넘겨주겠죠.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후손들끼리 싸울 때는 완전히 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B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결국 실제로는 을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는 것도 빨리 해라. 자, 실제로 이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인데요. 이 땅 같은 경우에 자,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땅 같은 경우가 경매가 됐습니다. 여기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이 아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분권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다 이 지분권자가 이 동네 가족이 왜 친척이 살고 있어. 이 친척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보니까 이 친척이 아닌 거예요. 누구냐? 옆집 아저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옆집 아저씨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이 옆집 아저씨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공유도 매수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땅들이 실제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을 조상 땅 찾기를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상 땅 찾기를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신분증 걸고 어디에 시군구에 가서 꼭 확인을 해 보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신청 자격은 반드시 상속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60년도 이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자 상속입니다. 제사 주례자인 장남이 다 상속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60년도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7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율이 배우자 0.5, 장남 1.5, 차남 1, 출가녀 0.25, 비출가녀 0.5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79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배우자 1.5, 장남 1.5, 차남 이하 1, 비출가녀 1.0, 출가녀 0.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속 비율이 상당히 줄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 비율 뜨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1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 1.5, 자녀 동등하게 1로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배우자한테 50% 주자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었긴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삼성의 이건 회장님이 돌아가시는데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 사모님한테 50% 간다. 그러면 이씨 삼성이 아니고 홍씨 삼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서민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넘겨도 상관없지만 기업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 주주가 성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 배우자 1.5 자녀 1 해서 동등하게 비율로 상속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돌아가신 분, 재산 명의가 돼 있는 분이 돌아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60년도 이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구한테만 상속이 된다? 장남한테만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의가 돼 있던 분이 언제 돌아가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0년도 이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자의 후손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0년도 이전에 이후에 돌아가셨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언제 돌아가셨냐 이걸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요걸 참고를 하시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전화가 왔어요. 원호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조상 땅 찾기를 해보니까 이 제주도 땅 3만 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쁜 일 있다면서 전화해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내 강의 듣고 했으니까 10% 가져와! 하니까, 그 다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조상 땅 찾기를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도와 상관없이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속 비율은 이남 이녀다 이렇게 되면요, 장남 장일 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그리고 배우자 1.5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체를 다 더하면 5.5가 되죠. 그리고 어머니는 1.5, 배우자 1.5죠. 그래서 자연수로 만들면 11분의 3이 되고, 자연수는 5.5분의 1이니까 11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부 1, 모 1, 배우자 1.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수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 있는데요. 이 상속 포기는 결국 이 후손들이 포기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반드시 손자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손자가 성년이 되면 채무자들이 상속을 시켜가지고 상속해가지고 빚을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촌 등은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상속 포기는 반드시 손자까지도 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한정성이는 가족 대표를 한 명 세워가지고 그 대표한테 다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청산을 해서 경매로 청산을 해서 결국 빚이 많으면 안 받고 재산이 조금 남아있으면 받겠다. 이것이 한정성이네요. 그래서 단점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취득세와 이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법무사를 통해서 상속 포기하든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등기하게 되면 이렇게 상속 등기가 돼요. 지분 등기가 이렇게 되면 11분의 2, 11분의 3만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한 명이 또 경매가 되게 되면 이 가족들이 뭐 할 수 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를 다른데 내가 이 주소가 아닌 다른데 이사 갔다 그러면 반드시 주소에 대해서 변경 등기를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한 분이 경매가 되면요, 이 지분권자 이 주소로 그냥 보내요. 통지가 안 되면 결국 상관없이 경매는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조상 땅 찾기를 해야 될 사람은 첫째, 이 노름을 했던 조상님이 있다. 그러면 후손들은 반드시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름장에서 등기 필정을 던져주고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상님의 명의로 소유자로 그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후손들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나 월남 전쟁을 통해서 결국 사망하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절대 우리 땅이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전쟁 나가서 월남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 후손들이. 그런 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정신분열이나 급사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조상 땅 찾기를 꼭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누구나 그 시군구에 가서 하시면 돼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한번 그냥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땅 찾기를 구청에 시군구에 가셔가지고 신분증 들고 해서 반드시 한번 꼭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나중에 찾으면 땅 10% 나한테 가져와야 된대 하고 이야기해요. 농담이고요. 반드시 꼭 조상 땅 찾기를 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땅을 정당하게 꼭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상 땅 찾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